안녕하세요, 가르곤의 장난감 친구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 원작 고카이자에 등장했던 아이템 레인저 키의 리뷰입니다. 간단하게 레인저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레인저 키는 이렇게 생긴 파워레인저 형태의 피규어인데 요거를 변형을 시켜주면 열쇠 모양으로 바뀌는 아주 재밌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 고카이자에 등장했던 레인저 키를 발매 당시부터 열심히 모아서 지금까지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정말 아끼는 왕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전대별로 레인저 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겁다 이거. 자, 그럼 레인저 키를 작품 방영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했던 전대물 비밀전대 고 레인저입니다. 한국에서 방영한 적은 없지만 한국 캡틴 포스에서 등장할 때 나왔던 이름은 파워레인저 5 레인저입니다. 1975년도에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역사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었던 제커 전격대입니다. 1977년에 나왔던 작품이고 방영 당시에 인기가 많이 없어서 조기 종영을 했던 브루네 작품입니다. 원래 초기에는 가운데 있는 멤버를 빼고 4명으로 시작을 했던 전대인데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멤버를 추가 등장을 시켰습니다.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 배틀피버 J입니다. 배틀피버 J는 5개의 나라로 되어 있고 각 나라에 해당되는 춤추는 게 기술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얘는 무슨 춤 뭐 이런 건데 하나 기억나는 건 여기 있는 미스 아메리카라는 레인저는 미국의 디스코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작품 전자전대 덴지맨입니다. 한국 이름은 파워맨이라고 하죠. 강철펀치 파워맨. 이렇게 보시면 배 부분에 보면 숫자를 상징하는 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줄이 하나, 여기 보면 줄이 2개, 줄이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2, 3, 4, 5. 네 번째 등장했던 전대물 전자전대 덴지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태양전대 선발칸입니다. 이 선발칸은 3명으로 시작하는 작품이고 3명으로 끝나는 최초이자 최후의 작품입니다. 이후에 라이브맨이라든가 허리켄자라든가 3명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또 등장을 하지만 다 추가전사가 붙게 되죠. 이 작품은 추가전사가 없이 3명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작품 대전대 고글5라는 작품입니다. 고글5는 저 어렸을 때도 가글5라는 이름으로 비디오가 수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작품 과학전대 다이나맨입니다. 다이나맨은 딱 그냥 디자인만 보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야구 느낌을 나게 디자인했던 슈트라고 합니다. 근데 기획이 바뀌어서 야구에 대한 거는 못 넣고 그냥 과학전대 다이나맨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복장이 약간 야구 선수 복장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국분들 저랑 비슷한 연배의 한국분들은 기억하시는 후레쉬맨이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악역으로 나왔던 레이 레펠 아시죠? 그 약간 표범무늬 옷 입고 있는 예쁘게 생기신 악당, 그분이 역할을 여기서 이 핑크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이 핑크 역할을 맡으신 다음에 후레쉬맨에서 악역을 맡으셨던 것인 것. 어쨌든 다음은 여덟 번째 작품, 한국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초전자 바이오맨. 한국에서 방영했던 이름은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작품이라서 그런지 추억 보정 때문인지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바이오맨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 9번째 작품 전격전대 체인지맨입니다. 이 체인지맨도 한국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방영이 아니라 비디오 수입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격전대 체인지맨이라는 이름 그대로 수입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10번째 작품, 한국 사람들에게는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 바로 지구방위대 후레쉬맨입니다. 일본 원제 이름은 초신성 후레쉬맨이고요. 한국 분들에게는 그냥 지구방위대 후레쉬맨이겠죠. 후레 아니고 후레쉬맨이겠죠. 원래 이 후레쉬맨 레인저 키가 좀 밋밋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 헬멧 부분이라든가 가슴, 여기 허벅지 부분에 검은 색깔 선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후레쉬맨 느낌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째 작품인 광전대 마스크맨, 한국 비디오 수입명 빛의 전사 마스크맨입니다. 마스크맨도 바이오맨과 후레쉬맨의 버금가는 거의 세 번째 3대 전대, 한국의 3대 전대에 속하는 아주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5멤버 외에 추가로 나오는 전사들은 제가 따로 모아놨습니다. 뒤에도 따로 또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 초록색깔 레인저가 바로 마스크맨에 등장하는 6번째 전사인 X1 마스크입니다. 이 X1 마스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딱 한 번 변신하고 끝났거든요.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나요? 어쨌든 전대물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추가 전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맨. 다음 작품 평화의 전사 라이브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초수전대 라이브맨입니다. 후레쉬맨이나 바이오맨, 마스크맨 너무 훌륭한 작품이지만 저한테는 이 라이브맨이 그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 라이브맨은 처음에 빨강, 파랑, 노랑 3명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이 초록이랑 검정이 추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추가가 된 작품입니다. 추가 전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앞에 나왔던 X1 마스크는 약간 뭐랄까 정식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왔던 거고, 여기서는 얘네들은 정식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색깔 조합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째 작품 고속전대 터보렌저입니다. 고속전대 터보렌저도 비디오로 수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국내명이 터보 유격대라고 수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죠? 터보 유격대. 전원이 모두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특이점이고요. 자, 다음 14번째 작품 지구전대 파이브맨입니다. 국내에서는 완구는 발매를 했었지만 방영을 하거나 비디오가 수입이 된 적은 없는 작품입니다. 파이브맨은 제가 엄청 좋아했던, 유초 때 엄청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식스맨이라는 이름으로도 완구가 많이 판매가 됐었고, 오토바이를 탄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5명이 모두 형제라는 컨셉이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작품 조인전대 제트맨입니다. 5명 모두 새가 모티브인 레인저이고, 그렇게 언급은 안 됐지만 사실 독수리 오형제가 모티브라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독수리 오형제를 모티브 삼아 만든 작품입니다. 다음은 16번째 작품이고, 이 작품 역시 한국 사람들한텐 엄청난 추억의 작품이죠. 원작은 공룡전대주 레인저라는 이름이고, 한국에서는 일본 작품이 아니라 미국 제품, 미국으로 넘어가서 리메이크된 미국 작품 무적 파워레인저가 한국에 수입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 그 일본의 공룡전대주 레인저 말고 무적 파워레인저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무적 파워레인저는 미국이 만든 원조 작품이 아니라 원래는 일본에 있는 이 공룡전대 주레인저라는 작품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리메이크를 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게 원조입니다. 자, 그래도 무적 파워레인저 더 익숙하죠. 여기서 또 무적 파워레인저 하면 이렇게 딱 6명 같이 있어야 진짜 무적 파워레인저죠. 그린 레인저까지 있어줘야 됩니다. 다음은 17번째 작품 오성전대 다이레인저라는 작품입니다. 중국 권법이 무술 기술 중에 하나인 작품입니다. 이 다이레인저에 등장하는 추가 전사는 이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또 낯이 익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는 이 17번째 작품에 등장하는 추가 전사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5명을 수입을 하지 않고 걔만 수입을 한 다음에 무적 파워레인저 2기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친구로 파워업 하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사실 원래는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자, 다음 18번째 작품인 닌자전대 카쿠렌자입니다. 닌자, 말 그대로 닌자가 모티브입니다. 이게 닌자전대 카쿠렌저도 한국에서 비디오라든가 방영을 한 적은 없지만 일본 제품이 일부 수입이 돼서 스티커 처리돼서 수입이 된 적도 있고, 미국의 무적 파워레인저 시리즈로 넘어간 카쿠렌자의 로봇들이 국내 수입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19번째 작품 초력전대 오레인저입니다. 이 작품도 국내 저랑 90년대를 같이 보낸 어린이들, 지금은 아저씨가 된 어린이들은 아마 지오레인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작품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오레인저라는 일본의 작품인데요. 이게 또 미국에 넘어가서 지오레인저라는 작품으로 리메이크가 되었고, 당시에 그게 한국에 방영을 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까만 친구도 아시죠? 이것도 지오레인저에 등장했던, 그리고 오레인저에 등장했던 킹레인저, 미국판 이름으로 골드레인저입니다. 다음은 20번째 작품인 격주전대 카레인저입니다. 사실 제가 카레인저는 안 봤습니다. 작품을 처음에 조금 보다 말았는데 엄청 재밌다고 하네요. 개그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그전대 안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째 작품인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 방영을 한 적이 없고요.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에서 리메이크된 작품이 한국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메가레인저였습니다. 똑같구나. 한국에 방영됐던 이름이 메가레인저인데 일본게 아니라 미국게 방영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전자전대라는 이름이 아까 처음에도 나왔었어요. 초반에 전자전대 덴지맨, 얘는 전자전대 메가레인저. 근데 그 전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겹칠 일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째 작품 성수전대 긴가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아마 국내에서 방영을 안 했었죠? 했나요? 했나? 근데 왕구가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방영은 한지 모르겠다. 아마 했으면 미국계 했었을 거예요. 일본 거는 방영을 안 했거든요, 당시에. 여기에도 이 5명 말고도 추가로 나오는 레인저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씩 꺼내기가 너무, 그래서 딱 5개씩만 앞으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성수전대 긴가맨이고요. 얘는 23번째 작품 구급전대 고고5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미국 버전이 한국에서 방영을 했었죠. 라이트 스피드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파워레인저 레스큐였나요? 파워레인저 레스큐였던 것 같습니다. 고고5. 자, 그리고 24번째 작품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입니다. 이 작품도 국내에서는 방영을 안 했던 작품이고, 이거는 미국판도 국내에서 방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미국 둘 다 방영을 안 한 작품입니다. 얘네 4명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설정이죠. 3000년에 온 사람들, 3000년에서 날라온 사람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바로 백수전대 가오레인저 25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한 게요, 당시에 미국에서 나왔던 와일드포스라는 작품, 그게 미국에 한국에서 방영을 했고요. 2010년경인가요? 그쯤에 일본판 가오레인저가 정글포스라는 이름으로 또 방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판과 일본판이 둘 다 한국에서 방영한 거는 이게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5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26번째 작품 인풍전대 허리케인전입니다. 허리케인전 두 번째로 등장한 닌자 컨셉의 전대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색상 조합이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초록색깔 슈리켄자가 또 있는데 요거는 저 뒤에 있어가지고 안 꺼냈습니다. 꺼내져 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허리케인자. 자, 다음은 이것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폭룡전대 아바렌자라는 작품이고 국내에서는 파워레인저 다이노 썬더라는 이름으로 방영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공식적인 레인저는 아니고요. 아마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바레 피그라고. 그리고 아바렌저에 딱 등장하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아바레 킬러 다이노 화이트인가? 그 한국 이름? 그 친구는 추가 전사 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저 뒤에 있습니다. 이 묶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입니다. 특수전대 데카렌자, 한국명 파워레인저 SPD입니다. 요것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방영할 때 약간 좀 그때가 파워레인저 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2의 붐. 다이노 썬더, SPD, 매직포스 이런 거 유행할 때. 자, 29번째 작품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한국명 파워레인저 매직포스입니다. 많이 아시죠? 매직포스. 30번째 작품 괭괭전대 보우켄자, 한국명으로는 파워레인저 트레저 포스입니다. 트레저 포스도 인기 많았죠. 자, 31번째 작품입니다. 수건전대 게키렌자라는 작품이고 한국명 파워레인저 와일드 스피릿입니다.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와일드 스피릿인데 와일드 포스라는 이름으로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일드 포스는 아까 전에 나왔던 가오렌자 25번째 작품의 이름이고 얘네는 와일드 스피릿입니다. 와,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 나왔습니다. 32번째 작품인 염신전대 고운자, 한국명으로는 파워레인저 엔진포스입니다. 엔진포스 장난감 때 그 열풍, 아마 당시 부모님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왕구 모으는 게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계란이 있었죠. 그때부터 왕구가 살짝 그 사재기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죠. 어쨌든 고운자였습니다. 엔진포스였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에서 방영을 안 했던 작품 33번째 작품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입니다. 한국명으로는 파워레인저 블레이드 포스라고는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 전체가 한국에서 방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충 아시겠죠. 다음은 34번째 작품인 천장전대 고세이자입니다. 한국명으로는 파워레인저 미라클 포스로 방영을 했고요. 당시에 제 조카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한 가지 일화라면 일화가 너무 이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매형이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조카 그 딸을 위해서 미라클 포스 제품을 막 찾았대요, 일본에서. 근데 그 미라클 포스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고 일본에서는 고세이자라고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형은 이쪽 일본어 이름이라든가 이쪽 파워레인저 쪽을 몰라가지고 미라클 포스라는 말로 찾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돌아왔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레인저키라는 장난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작품 35번째 파워레인저 전대, 바로 해적전대 고카이자 한국명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입니다. 너무 좋아했고 진짜 몇 번씩이나 돌려봤던 작품인데 벌써 이게 몇 년이야? 벌써 지금 8년이 돼가는 작품입니다. 진짜 오래되었네요. 벌써 진짜 당시에 이걸 엄청 열심히 모았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35번째 작품인 고카이자였고요. 이거는 고카이자의 레인저키인데 메탈릭 버전으로 나왔던 버전입니다. 반짝반짝거리죠? 이렇게 보면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째 작품이고 고카이자 캡틴 포스의 후배로 나온 36번째 작품 고버스터즈입니다. 고버스터즈는 한국에 발매한 이름도 고버스터즈라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고버스터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고버스터즈가 36번째 작품이었고요. 37번째, 38번째, 39번째 작품이었던 다이노포스와 트레인포스와 닌자포스도 레인저키로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매를 했었고요. 소장을 하고 있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왜 팔았냐면 이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인저키를 너무 좋아해서 나오는 레인저키는 다 모으자라면서 구매를 해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40번째 작품이었던 애니멀 포스부터 레인저키가 발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매하게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딱 고버스터즈까지만 남기고 다이노포스와 트레인포스, 닌자포스는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만약에 앞으로 또 한정판으로 애니멀 포스의 레인저키가 발매를 한다고 해도 구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인저키는 추가로는 안 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이거는 극장판에 나왔던 레인저키인데 특별한 기능은 있지만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고 그냥 이뻐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쁘죠? 전체가 다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추가 전사들은 이제 빼놓고 리뷰를 했었죠. 이제 추가 전사들을 모아놨던 브리스터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봤었던 마스크맨, 주렌자, 다이렌자, 카쿠렌자, 오렌자에 등장했던 추가 전사들이고요. 이거는 메가렌자에 등장하는 메가실버, 타임렌자에 등장하는 타임파이어, 가오렌자에 등장하는 가오실버. 이게 두 개가 프리킨자에 등장했던 슈리킨자의 두 가지 모드입니다. 이거는 발매를 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커스텀한 레인저키입니다. 이쁘죠? 이거는 다이노 썬더, 아바렌자에 아까 있었던 아바리 킬러고요. 킬러고요. 데카렌자에 등장하는 데카브레이크, 마지렌자에 등장하는 마지샤인, 보우킨자에 등장하는 보우킨 실버. 요거는 반반키라고 고온자에 등장하는 고온 골드랑 고온 실버의 반반키. 이건 캡틴포스에 등장하는 한정판은 아니지만 한정으로 등장을 했던 레인저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한정판이네. 양쪽이 다 도색이 되어 있는 버전. 한정판입니다. 이온몰 한정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친구가 고온 골드와 고온 실버고요. 이게 신켄자에 등장했던 신켄 골드, 고세이자에 등장했던 고세이 나이트, 캡틴포스에 등장했던 캡틴 실버입니다. 여기부터는 그 추가 전사라기보단 번외 전사라고 불리는 뭔지 알죠? 6번째 전사가 아니라 조금 고뇌적인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보면서 넘어갈게요. 아시는 거 나오나 한번. 이거는 원클릭 레인저키라고 해서 극중에서 나오는 그 한 번에 바로 접히는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레인저키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스프링이 많이 죽었네. 원래 이 원클릭 레인저키는 몇 개지? 한 12개인가? 세트로 발매를 한 제품인데 어떤 분이 다 낱개로 팔아가지고 하나 따로 구매했습니다. 하나만 기념삼아.
여기는 제가 개조한 레인저 키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안에 빼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모든 전대 레인저 키는 소장용이라고 부르고 싶은 애들이고, 얘는 이제 막 갖고 놀기용으로 제가 따로 구매한 레드만 모아놓은 세트입니다. 첫 번째 전대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레드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작품 순서대로 모아져 있습니다. 딱 고카이자 캡틴 포스까지만 모아놨습니다. 캡틴 포스는 6명 다 따로 넣어놨고요. 레인저 키는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 작동 영상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작동 영상은 다음 시간에 바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완구인 고카이자의 모바일 엣지와 캡틴 포스의 모바일럿 폰, 똑같은데 음성이 일본판과 한국판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볼까요? 후레쉬맨을 들어볼게요. 일본판은 후라슈만이라고 외치고, 한국판은 후레쉬맨이라고 외칩니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음성은 버튼으로도 누를 수 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이오맨을 한번 볼까요? 이 레인저 키는 당연히 레인저 키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키를 이 완구에다 끼면 소리가 납니다. 방금 보였던 이 바이오맨을 끼면 바이오맨 소리가 나야 되겠죠. 일본판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만이라고 일본판 음성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판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바이오맨. 네,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완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레인저 키들을 가지고 일본판과 한국판의 음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리뷰도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인저 키를 살펴보는 리뷰만 했고, 다음에 음성 리뷰까지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르곤의 장난감 친구들이었고, 다음 리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